영화 국제시장이 1,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역대 14번째, 한국 영화로는 11번째로 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선 국제시장. 다양한 화제와 논란 속에 여전히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국제시장에 얽힌 화제와 논란, 스포츠동과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제시장이 윤재균 감독의 연출작이죠. 윤재균 감독은 전작인 해운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1,000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이 일요일이었던 어제 25일 1,200만 명의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모두 1,200만 4,552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재균 감독은 전작인 해운대로 이미 이른바 1,000만 클럽 영화의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그에 뒤이어서 국제시장으로 다시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았고요. 특히 그 해운대에 1,145만 명 기록을 넘어서면서 또 다른 그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이제 상영 6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말 평균 20만여 명, 그리고 평일 평균 8만에서 9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여전히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강남 1970, 그리고 빅히어로 등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흥행순위 3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관객과 만나고 있고요. 현재 국제시장은 600여 개의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데요. 바로 이런 추세라면 설 연휴 시즌에도 극장에서 간판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흥행 수치에 관한 관심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국제시장이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록도 낳고 있는데요. 먼저 주연 배우인 황정민, 김윤진 씨가 처음으로 이 1,000만 클럽 배우가 됐고요. 또 극중에 등장하는 오달수 씨는 이 1억 관객 동원이라는 이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요. 예, 배우 황정민 씨 그리고 김윤진 씨는 자신들의 출연작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그런 최고 흥행작을 갖게 됐습니다. 네. 두 배우는 그동안 다양한 영화에 출연해 오면서 흥행의 단맛을 자주 보기도 했지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개성 강한 조연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오달수 씨는 국제시장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 40편으로 무려 관객 1억 명을 모았습니다. 네. 2002년 해적 디스코왕 되다라는 영화로 스크린에 본격 진출한 뒤에 그 인간미 넘치는 코믹적인 캐릭터를 개성 있게 소화를 하면서 많은 관객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오달수 씨는 특히 그 자신이 직접 모든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매니저 등 그 소속사 관계자들이 1차적으로 거른 시나리오를 받지 않고 직접 읽는다는 점에서 성실한 배우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3편의 개봉작을 선보이게 됩니다. 김명민 씨와 함께 주연해서 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노베의 딸을 비롯해서 베테랑 그리고 암살 등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도 기대가 되네요. 국제시장이 1,2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같은 흥행 열기가 좀 중장년층들이 주도를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예, 대체로 영화가 20대를 위주로 한 젊은 관객들이 먼저 보고 그 입소문을 타서 나중에 중장년층 관객들이 극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국제시장은 개봉 초반부터 중장년층 관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에서 개봉을 전후한 그런 중장년층 관객 타깃의 그 홍보 마케팅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영화 전문 예매 사이트 등에서 중장년층 관객의 예매율이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젊은 층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젊은 관객들 역시도 국제시장이 지닌 영화적인 흥행 요소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고른 관객 분포도를 그려냈습니다. 뒤이어서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관람하는 그런 형태가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직전에 흥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그 중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1, 2년 사이 그 중장년층 관객들이 크게 늘어난 점도 또 다른 국제시장의 흥행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영화 국제시장, 영화 외적인 논란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봉 초기 당시에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다양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 그로 인한 정치적인 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은 6.25 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하고 또 힘겨웠던 우리 현대사의 고비고비를 살아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는 그 전쟁은 물론이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노동의 삶, 그리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던 이야기 등이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등이 그 중요한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영화는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그런 장면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국제시장과 관련한 논란은 바로 이런 배경과 장면들에 관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의 작품적 완성도와는 별도로 이런 배경과 장면들이 역사적이고 또 구조적인 그런 현실이 그런 역사 속에 존재했다 이런 점을 외면하고 오로지 산업화 세대로 불리는 극중 주인공 덕수가 그 가족만을 위해서 긴 세월을 살아낸 그런 개인적인 아픔만을 부각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그리면서도 역사적인 시각은 전혀 없는 영화가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이런저런 관람평을 내놓으면서 영화는 더욱 큰 화제 또 논란 속에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영화계에도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시장의 흥행과 함께 또 이제 이른바 복고 영화들이 계속해서 개봉을 하고 또 이미 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장년층 관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젊은 시절 혹은 이들이 살아냈던 그 중요한 시대적 이야기가 잇따라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외에도 최근 개봉한 허삼관 그리고 현재 흥행 중인 강남 1970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2월 5일 개봉하는 세시봉도 있고요. 허삼관은 그 배우 하정우 씨가 주연을 맡는 것과 동시에 연출도 맡았던 작품입니다. 중국 소설 허삼관 매열기를 원작으로 해서 1950년대 한 가정을 이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1970은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 그 서울 강남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땅에 얽힌 그 두 명의 청춘이 자신들의 욕망을 폭력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의 유화 감독 연출로 배우 이민호 씨와 김래원 씨가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시봉은 역시 1970년대 초반 포크 음악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었던 서울 무교동 음악감상실 세시봉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송창식 씨와 윤영주 씨가 이뤘던 듀엣 트윈 폴리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사실의 바탕은 또는 사실의 모티브를 깐 그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김윤석 씨와 김희애 씨, 정우 씨, 그리고 한효주 씨, 강하늘 씨 등이 출연을 합니다. 예, 이런 복고 열풍이 부는 것은요, 네. 좀 중장년층 관객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1990년대에 대한 회고담 혹은 추억을 그린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은 가수다는 물론이고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나 응답하라 1994 등이 이끈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의 30대 혹은 40대가 바로 이 콘텐츠들이 그려낸 1990년대의 그 대중문화 콘텐츠의 중요한 감성적 소비층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그 경제력을 갖춘 실질적인 소비층이 됐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입니다. 특히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취업난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이런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그 빛났던 한때를 추억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쏟아지는 이른바 복고 영화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 무엇보다도 중장년층 관객이 추억에 젖어들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하고 또 위안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시장의 1,200만 관객 돌파 소식 알아봤는데요. 중장년층에게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관객층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효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